이 작가야, 궁금하다. 이 작가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 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과거 경찰이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에 대해 욕설,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를 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반대 측 목소리를 억누르기 위해 경찰뿐 아니라 국정원, 제주도, 해군까지 관계기관들이 총력전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경찰청 진상조사위원회 박진 위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목소리에 조직적 대응이 있었다. 오늘 발표하신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발표한 내용은요. 강정마을의 해군기지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해군이나 또는 유관기관들이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담지 못하도록 사전 모의하는 정황이나 어쨌든 비민주적인 절차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있었음을 발견을 했고요. 그리고 또 경찰들이 이에 대해서 경비하거나 진압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있었다라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예. 자, 해군기지 건설 사건과 관련해서 체포, 연행된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경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게 확인된 겁니까? 일단은 연행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697명 정도로 저희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구속영장은 여러 차례 기간을 나눠서 보면 그 마지막 기간 중에는 기각률이 62.5% 정도인 것을 보면은 영장 청구가 조금 무리하지 않았나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왜 그랬을까요? 이 조사 과정에서 좀 드러났는데 유치 과정에서도 유관기관들이 여기에 대한 감정주의 진압들을 국정원이나 기모사 또 경찰까지 모여서 모의하기도 했는데요. 한편으로는 경찰의 기조 자체가 이것을 불법은 필벌하라는 기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반대하는 주민이나 활동가들에 대한 이런 연행이나 또는 구속영장 청구가 좀 많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예. 유치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하던데요. 네네. 주민들의 어쨌든 의사를 들어봐야 되잖아요. 예. 이 유치하는 과정에서 이미 위미나 다른 제주도 지역에서 주민들의 반대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계속 자초되고 있었거든요. 강정에서 이 해군기지를 결정하는 과정에 몇 차례 주민총회가 있었는데요. 예. 강정마을은 좀 자연불악이라서 향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을의 일종의 규약 같은 게 있는데 마을 규약에 의하면 임시총회를 소집할 때 일주일 전에 소집을 공지한다거나 안건에 대해서 공지한다거나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최초의 임시총회에서는 급하게 임시총회를 일주일의 절차를 지키지 못하고 또는 안건 내용도 바꾸고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임시총회가 개최가 되는데 거기에 이제 문제적 상황이 드러나죠. 그 임시총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전에도 보도가 됐는데 찬성 측 주민들이 이제 투표함을 탈취해서 그래서 임시총회 자체를 무산시켰던 일이 있었는데요. 예. 바로 요번 저희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그 투표함 탈취가 있었던 바로 직전에 임시총회가 있기 직전에 해군 그 찬성 측 주민들을 만나서 사전 모의했던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해군 기지가 들어서는 과정에 주민들의 의사가 배제되고 그리고 또 민주적인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 예. 심각한 문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군까지 그런 작업에 참여했다는 건데 당시 반대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댓글 부대도 만들어졌다. 지금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네. 예. 말씀하십시오. 그 댓글 부대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황은 그 조현호 총장의 영장에서도 드러났고요. 영장에서도 이 관련해서 댓글 부대가 본청에서 제주로 파견이 돼서 운영됐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고, 그리고 또 저희 자체 조사 결과 실제로 그렇게 파견돼서 댓글 부대가 운영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해군이 BH에 보고한, 청와대에 보고한 문서에 의하면 거기에서도 사이버 대응을 해군 기지 찬성 과정의 문제에 대응하라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최종 댓글 운영 지시자는 누군지 파악이 됐습니까?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고요. 댓글 부대가 운영됐고 댓글 작업이 있었다는 것 정도 확인했습니다. 예. 자, 경찰청 진상조사위원회는 현직 경찰관에 대한 조사 권한을 갖고 있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당시 청와대, 국정원, 군 등 관계 기관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조사가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경찰청 훈령에 의해서기 때문에 현직 경찰에 대해서만 사실은 조사 권한이 있고 경찰의 문서에 대해서만 접근 권한이 있는 조직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진정인들이 애초에 경찰을 포함한 유관 기관들의 행위가 적정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요청을 했었고, 이 제주기 해군기지 건설 과정부터 쭉 벌어진 인권침해 전 과정을 보기 위해서는 다른 기관의 협조를 요청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래서 해군이나 관련 기관들의 요청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실 아주 권한 있게 그런 기관들을 의견들을 구체적으로 청취 못한 부분도 많고요. 다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현직 경찰들 그리고 협조가 가능한 기관들의 의견을 청취했죠. 쉽지는 않았군요. 쉽지 않았습니다. 자, 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에서 정부가 잘못된 제주 해군기지 추진 과정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하고 또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를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도 경찰, 해군, 국정원 이런 국가기관들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네, 당연하고요. 저희 조사 결과를 봤을 때 경찰에게만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렵다. 오히려 경찰은 일종의 방패 역할을 했던 게 아닌가라는 결론에 도달했고요. 그에 앞서서 국방부 그리고 해군, 국정원, 그리고 기무사, 해경 아주 다양한 또 제주도가 이 해군기지 유치 과정에서부터 또는 진행되는 과정에 어쨌든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또는 반대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들이 광범위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경찰에 국한해서 권고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정부의 사과를 요청하는 그런 권고를 하게 됐습니다. 경찰, 해군, 국정원, 지자체 이게 다 한꺼번에 유기적으로 움직였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정부가 이렇게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서 뭔가 지시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중간에 보면은 조사 내용 중에서 이것이 BH 관심사항이다라는 진술들도 있고요. 그리고 경찰이 강경 진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이 경찰 관계자들의 진술을 보면은 국정원이나 기무사에서 너무 관심을 갖고 있고 강경 진압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건 우리로서도 자체 판단하기 어렵다 뭐 이런 진술도 있었고요. 실제로 이 기간 동안 서귀포 서장이 3번이 바뀌거든요. 서귀포 서장이 이런 강경 진압에 좀 미온적이다 이런 평가들을 그런 다른 기관에서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이 있었다 이런 진술도 있어서 이것을 단순히 진짜로 컨트롤 타워 없이 이렇게 진행되기는 어렵다고 보지만 하지만 저희가 거기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조사된 바가 없어서 그런 알겠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는 있겠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진 경찰청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이었고요. 외부에서 전화가 연결돼서 통화 상태가 양호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청취자분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